방금 내 아버지를 쫓아냈다고? 아, 그게 저는 그냥 예약이 없어서 규정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 규정상 손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내쫓는 것도 포함되어 있나 보지? 됐다. 영민아,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가자. 아버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생 사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레스토랑에서 매정하게 쫓겨난 할아버지의 사연인데요. 앞선 상황에 이어질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오래된 골목길, 그곳엔 72세의 김영수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운영해온 작은 목공 공방이 있었다. 반질반질하게 닦인 나무 가구들과 손때 묻은 연장이 가지런히 놓인 공간,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그곳은 할아버지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삶의 터전이었다. 젊은 시절 손재주 하나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오랜 세월을 지나며 그 손길로 많은 의자와 테이블을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정교한 작업을 하기 어려운 나이가 되었다. 언젠가부터 몸 여기저기가 불편해지고 공방 문을 닫을까도 고민했지만 할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신이 만든 가구를 누군가가 소중히 사용해 주길 바랐다. 그래서 여전히 하루하루 공방 문을 열었고 때때로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하지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특히 자식들이 각자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보기조차 힘들어졌다. 그런데 얼마 전 오랜만에 큰아들로부터 연락이 왔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가족들 다 같이 식사할까요? 순간 할아버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몇 년 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기회였기에 단번에 승낙했다. 아들은 서울 강남의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했다고 했고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말끔한 옷을 챙겨 입으며 설렜다. 주말이 되자 할아버지는 평소 입던 작업복 대신 단정한 회색 양복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손을 덜덜 떠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벌써 이렇게 늙었나? 하지만 마음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손주들에게 줄 작은 나무 공예품도 챙기며 혹시라도 가족들이 좋아해 줄까 기대했다. 택시를 타고 레스토랑에 도착한 할아버지는 크고 화려한 외관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세련된 정장을 입은 손님들,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까지 익숙한 공방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다. 하지만 곧이어 가족들과의 만남이 떠올랐다.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건 따뜻한 환영이 아닌 싸늘한 시선과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문을 열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선 김영수 할아버지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넓은 홀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테이블마다 정교하게 세팅된 은식기와 반짝이는 와인잔들이 늘어서 있었고 고급스러운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는 공간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양복 차림의 손님들이 우아한 자세로 식사하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매끄러운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도심의 야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그 순간 한 젊은 남자 직원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단정한 검은 정장에 날렵한 몸매를 가진 그는 매끄럽게 빗어 넘긴 머리처럼 깔끔한 인상을 풍겼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친절함보다는 경계와 불쾌함이 서려 있었다. 실례지만 예약하셨습니까? 직원은 상냥한 미소조차 짓지 않은 채 할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할아버지는 순간 움찔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네. 우리 아들이 예약했다고 했는데요. 가족들과 여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얼굴에는 확연한 불신이 떠올랐다. 그는 여전히 탐탁지 않은 눈빛으로 할아버지의 낡은 양복과 손에 들린 작은 나무 공예품을 흘끗 바라보았다. 때마침 다른 손님이 지나가자 직원은 얼굴을 찌푸리며 마치 할아버지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손님, 정확한 예약자 성함을 아시나요? 직원은 딱딱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말하며 손주들에게 줄 선물을 살짝 들어보였다. 우리 손주들 줄 작은 선물도 가져왔어요. 오늘 가족끼리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자리라서요. 하지만 직원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저으며 예약 목록을 대충 훑더니 냉랭한 표정으로 말했다. 여기 예약자 명단에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모시는 게 어렵습니다. 순간 할아버지는 당황해 입술을 달싹였지만 직원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 마치 할아버지가 이곳에서 빨리 나가야 한다는 듯한 태도로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혹시 확인을 좀 더 해보실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이 직접 예약을 했다 했습니다. 손님, 지금 피크 타임이라 바쁩니다. 다른 손님들께도 방해가 되니 예약이 없으시면 나가 주십시오. 직원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날카로워졌다. 레스토랑의 우아한 분위기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씩 쏠렸다. 누군가는 직원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바라봤고 누군가는 흥미롭다는 듯 할아버지를 힐끔거렸다. 할아버지는 움켜쥔 손에서 땀이 배어나오는 것을 느꼈다. 쪽팔린다. 그동안 손에 밴 나무 냄새가 어쩐지 이곳 공기에 섞이지 못하는 이질감처럼 느껴졌다. 죄송하지만 나가 주시겠습니까? 직원은 더 이상 할아버지에게 말을 섞을 생각이 없다는 듯 손으로 출입문을 가리켰다. 순간 할아버지는 온몸이 굳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한 발자국씩 문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때였다. 밖에서 낮게 울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레스토랑 입구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할아버지는 무거운 걸음으로 레스토랑의 문을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손에 쥔 작은 나무 공예품이 더없이 가벼워 보였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며 순간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조차 혼란스러웠다. 그렇게 기대했던 가족과의 식사, 오랜만에 만날 손주들의 웃음소리, 화기애애한 분위기올 어부잇 물거품이 되어 사라져버린 듯했다. 그는 한참 동안 레스토랑 출입문 앞에 서 있었다. 바쁜 걸음으로 오가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할아버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몇몇 손님들은 레스토랑에서 나와 고급차로 걸어가며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고 어떤 이들은 웨이터의 배웅을 받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사를 마친 듯했다. 그 모습이 할아버지에게는 한없이 낯설고
멀기만 했다.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발걸음을 돌리려던 순간 어디선가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무심코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부터 반짝이는 헤드라이트가 서서히 가까워지더니 검고 은색이 섞인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레스토랑 입구로 들어오고 있었다. 먼저 도착한 차 한 대가 천천히 정차하자 곧이어 또 다른 차들이 질서 있게 뒤를 따랐다. 모두 세련된 디자인에 윤이 반짝이는 최고급 모델들이었다. 누가 봐도 평범한 손님이 아닌 성공한 사람들이 타고 있는 차였다. 누가 내릴까? 레스토랑 직원들은 이미 차들이 정차하기도 전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까 자신에게는 차가운 태도를 보였던 그 직원이 이번에는 잽싸게 출입문을 열고 손에 웰컴 카드를 들고 대기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고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나와 주차 안내를 돕기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그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문득 자신이 레스토랑 안에서 쫓겨났던 순간이 떠올랐다. 불과 몇 분 전 그는 이곳에서 환영받지 못한 손님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들을 타고 온 사람들은 레스토랑의 가장 중요한 손님처럼 대접받고 있었다. 차문이 하나둘씩 열리기 시작했다. 첫 번째 차량의 문이 열리자 날카롭게 각 잡힌 고급 슈트를 차려입은 남성이 먼저 내렸다. 매끈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반짝이는 가죽 구두,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빛났다. 이어서 같은 차에서 우아한 블랙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조심스레 발을 내딛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코트를 여미며 주변을 살폈고 자연스레 남성의 팔짱을 끼었다. 두 사람의 모습만으로도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 곧이어 다른 차들의 문도 하나둘씩 열렸다. 두 번째 차에서는 깔끔한 캐주얼 슈트 차림의 남성과 세련된 정장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내렸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었고 손에는 작은 명품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세 번째 차에서도 비슷한 차림의 사람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대체로 3040대쯤 되어 보였으며 모두 하나같이 당당한 걸음걸이로 레스토랑 입구로 향했다. 레스토랑 직원들은 이들을 보자마자 허리를 숙이며 공손하게 맞이했다. 아까 할아버지에게 무심하게 굴던 직원이 특히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방금 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미소를 띠며 한껏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대기석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안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이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지 새삼 실감이 났다. 그때였다. 고급 세단의 마지막 차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다. 짙은 네이비 슈트를 입고 손에는 고급 서류 가방을 든 그 남성은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았다. 차에서 내린 순간부터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졌다. 날렵한 턱선과 단단한 체격, 정제된 분위기까지 그는 확실히 남다른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내 그의 시선이 레스토랑 출입구 앞에 서 있던 한 노인의 모습에 멈춰섰다. 노인을 보며 반갑게 인사했다. 아버지, 시간 아직 한참 남았는데 먼저 와 계셨네요? 아들 영민이었다. 영민은 서둘러 노인, 즉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의 얼굴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의아함이 스쳐 지나갔다. 오늘 저녁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였다. 영민은 가족들과 함께 이 레스토랑에서 모일 계획이었고 아버지도 분명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버지는 안에서 미리 자리를 잡고 계셨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추운 밤 공기 속에서 문 앞에 서 계신 걸까? 아버지, 추운데 들어가 계시지 왜 나와 계세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색하게 굳었다. 입술을 한번 꾹 다문 그는 천천히 눈길을 피하며 말했다. 그냥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 하지만 그 말투는 어딘가 어색했다. 말을 얼버무리는 듯한 느낌, 그리고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얼굴. 영민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문득 아버지의 손에 들린 물건을 발견했다. 작고 정교하게 깎인 나무 공예품. 그건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위해 직접 만들었다고 했던 작은 선물이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을 위해 손주들이 좋아할 거라며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물건.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것을 꼭 움켜쥔 채 손끝을 가늘게 떨고 있었다. 이건 단순히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보일 모습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제야 영민은 할아버지의 바로 뒤편에서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한 직원을 발견했다. 그는 다름 아닌 방금 전 할아버지를 레스토랑에서 내쫓았던 바로 그 직원이었다. 그는 레스토랑 안쪽을 힐끔거리며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주위를 살폈다. 그 순간 퍼즐이 맞춰졌다. 아버지, 설마. 영민은 낮게 속삭였다. 할아버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만으로도 영민은 모든 걸 알 수 있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아버지가 레스토랑 밖에서 추운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는지, 왜 손에 꼭 쥔 나무 공예품이 떨리고 있었는지, 할아버지가 이 레스토랑에서 쫓겨났다는 걸 깨닫는 순간 영민의 두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쩍였다. 뒤늦게 영민의 가족들과 동료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 하나둘씩 그들의 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쌀쌀한데 왜 밖에 계셨어요? 가족들이 웅성거리며 다가오자 레스토랑 직원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영민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다시 한번 주변을 살폈다. 그제야 아까부터 부쩍 친절하게 굴던 직원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아버지를 모욕하듯 문전박대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지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제야 알겠다. 이 직원들은 자신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왔기에 태도를 바꾼 것이다. 겉모습으로 손님을 판단하고 한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매긴 것이다. 아버지는 단순히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다는 이유로 쫓겨났지만 자신은 비싼 차를 타고 왔다는 이유로 환대를 받았다. 이런 곳에서 가족과 식사를 해야 한단 말인가. 영민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쉰 그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차갑게 입을 열었다. 여기 직원 중에 영민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내 아버지를 내쫓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레스토랑 입구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가족들과 동료들, 레스토랑의 직원들, 심지어 안에서 식사하던 몇몇 손님들까지도
이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영민이 향한 시선을 따라 아까부터 안절부절 못하던 직원 한 명이 눈에 띄었다. 그는 마치 도망치고 싶다는 듯 고개를 숙이며 얼굴을 굳혔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다. 영민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영민은 한동안 굳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려 레스토랑 입구에 서 있는 직원을 향했다. 그 직원은 여전히 방금 전과 다름없는 공손한 자세로 영민과 그의 일행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바로 자신이 몇 분 전 매몰차게 내쫓았던 노인이 이 성공한 남성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었다. 그의 한마디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다. 레스토랑 직원들은 당황한 듯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까 할아버지를 문전박대했던 직원이 뻣뻣한 얼굴로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직원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확연히 낮아져 있었다. 영민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그의 이름표를 확인했다. 그리고는 낮게 그러나 확실하게 말했다. 방금 이 레스토랑에서 내쫓긴 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직원의 얼굴이 순간 새하얘졌다. 영민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어떤 서비스 철학을 가졌는지 그는 전혀 관심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가 여기서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를 예약도 없이 들이셨다고요? 직원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지만 영민의 싸늘한 눈빛이 그 말을 단숨에 끊어버렸다. 예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이 레스토랑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가 문제 아닙니까? 그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졌고 주위의 동료들과 가족들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잠시의 침묵. 그리고 이내 영민은 결연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 레스토랑을 통째로 제가 사겠습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자 직원들은 물론이고 그의 일행까지도 놀란 기색이 역력했다. 경영진을 불러주세요. 영민의 단호한 한마디가 떨어지자 직원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당황했다. 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본사 대표 혹은 지배인을 지금 당장 이 자리로 불러오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가족과 동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형, 진짜 살 생각이야?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봐. 하지만 영민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의 직원이 손을 덜덜 떨며 무전기로 어디론가 연락하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에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다. 마치 자신이 낄 자리가 아니라는 듯 움켜쥔 작은 나무 공예품을 내려다보며 묵묵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나 영민은 그것이 더 마음이 아팠다. 그가 해외에서 성공한 이유는 단순한 능력 때문만이 아니었다. 자신을 키워주고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이 노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이곳에서 모욕을 당했다. 그리고 그걸 묵묵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레스토랑을 사야 하는 이유는 충분했다. 레스토랑 내부는 갑자기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로 가라앉았다. 영민의 단호한 선언에 직원들은 물론 주변의 손님들까지도 조용히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스토랑의 지배인과 본사 관계자가 다급한 걸음으로 나타났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지배인은
이미 얼굴이 굳어 있었고 영민의 눈빛을 마주하자 더욱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손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아버지를 쫓아낸 직원이 누구인지 확인했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들었습니다. 영민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이었다. 이 레스토랑의 운영 철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손님의 외모와 차림새로 사람을 판단하는 곳이라면 나는 이런 곳이 계속 영업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배인은 당황한 듯 이마에 땀을 훔쳤다. 손님, 그게 저희 직원이 단순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수! 영민은 코웃음을 치듯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실수라면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겠지요. 하지만 그 직원은 내 아버지를 문 앞에서 무시하고 쫓아냈어요. 그러고선 몇 분 뒤 내가 고급 차를 타고 왔다는 이유로 태도를 바꿨지요. 직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마치 숨을 쉬는 것도 힘들어 보일 정도였다. 그는 할아버지를 향해 간신히 몸을 돌렸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영민은 한치의 동정도 없다는 듯 지배인을 향해 말했다. 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본사 대표와 논의할 일이 있으니 내 변호사와 연락을 주고받게 하시죠. 지배인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상황을 수습하려 애썼다. 손님, 오늘 저녁 식사는 저희가 정성껏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영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옆에 서 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녁 드시고 가시죠. 할아버지는 아직도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서 있었다. 하지만 영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아버지는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손님이에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영민이 직접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하며 안으로 들어섰고 가족들과 동료들도 차례로 레스토랑 내부로 향했다. 이미 사과하기 위해 얼굴이 새파래진 직원은 연신 허리를 숙이며 할아버지에게 거듭 사과를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할아버지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손님을 외모나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오. 그 한마디에 직원은 더욱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날 밤 할아버지와 가족들은 가장 좋은 테이블에 앉아 성대한 만찬을 즐겼다.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이야기하며 웃었고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가져온 작은 나무 공예품을 받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 속에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창밖에는 화려한 도심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레스토랑 내부는 고급스러운 샹들리에의 빛으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와인 한 잔을 들어 올렸다.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다. 여러분이 사연 속 할아버지처럼 레스토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로 올라오는 사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